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2월 21일 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61%, 코스피는 0.41% 상승 마감하였어요. 시장이 좀 뭐라 그럴까요? 애매하다라고 밖에는 말씀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조금 더 빠졌죠. 빠지면서 오늘 좀 개파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개파락을 메꾸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뭐 실제적으로 개파락이 안 나왔어요. 갭상승이 나왔고 갭상승을 만들어 놓고 뭐지? 개인들 생각하게 해놓고 뭐 했다? 밀었다라는 거죠. 밀고 나서 다시 쳐올리는 흐름을 만들었고 코스닥은 신저가를 갱신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엔 뭐다? 985포인트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밀리면 980까지는 열어놔라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자리 확인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2940포인트까지 열려있지만 지금의 자리 2960포인트가 단기 지지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그쵸? 참 그냥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면서 뭐 했다? 잔뜩 밀기 위해서 오늘 또 제약바이오만 두드러 팼어요. 반등도 없이 오후장에 주가가 올라오는데도 쳐밀리는 제약바이오가 눈에 띄게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시장이었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제약바이오 쳐밀 건지 이제 내년 5월이면 대선이면 분명히 1월부터 3월까지 뭐 해야 돼? 자금을 모을 거란 말이에요. 선거 자금을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전 판단을 하거든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 돈을 몰래 훔쳐다 쓰는 거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작전 세력하고 결탁해갖고 거기서 돈 빼가지고 그걸로 눈먼 돈이라고 하죠. 그런 걸 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제약바이오에서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 외에 뭐 이제 게임 주소 나오려나.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이랬든 저랬든 이 코스닥의 제약바이오가 반 이상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 하다가 반도체가 애매하니까 제약바이오로 갈아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정관 수정해가지고 그죠? 뭐 그러면 그런 종목을 그때 해먹으려고 최대한 누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는 형편이 없기 때문에 쳐 누르는 건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좀 전자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뭐 어제 미국 시장도 오미크론 뭐 유럽 봉쇄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 시장은 빠졌는데 실제적으로 이놈의 한국 시장은 오미크론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없어요. 좀 하루 움직이면 다음날 쳐밀어버리고 하루 움직이면 다음날 쳐밀어버리고 그리고 질질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웃긴다라는 거죠. 그죠? 자, 뭐 어찌됐든 시장은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놔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 분명히 뭐가 움직였다? 요 마지막 날 정도에 뭐가 움직였냐면 우선주들이 상한가를 좀 갔어요. 3개, 4개 정도. 원래 그러면 상한가를 가고 한 최소 3일에서 한 7일 혹은 8일 정도 우선주 랠리를 한 뒤에 우선주가 죽으면서 일반적인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뭐다? 시장을 잠깐 돌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개념으로 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개파락을 쫙 쳐시키더니 그 뒤로 쳐밀었어요. 즉 요때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뭔가 자리를 잡고 올려야 될 그림이었는데 일주일을 더 쳐민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틀어졌다라고 저는 보이는 그림이에요. 굳이 이렇게 쳐 올려놓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해갖고 양봉 2개 만들어 놓고 양봉 만들어 놓고 여기서 쳐 올려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쳐 누르는 거 보면 뭔가 계획이 틀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돈 있는 놈들이 여기서 올릴 생각 계획 잡았는데 들어올 돈이 쳐 안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야 뭔가 조금 잘못됐으니까 조금 더 쉬었다 가자. 원래 여기서 이렇게 갔어야 되거든요.
조금 더 쉬었다 가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시장은 요런 그림보다는 이제 또 여기다 당분간 이번 달은 가둬놓겠죠. 가둬놓고 1월달부터 움직일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어제 말씀드린 자리만 계속 확인하자. 깨는지 깨지 않는지, 위로는 3000포인트 먼저 올라타는지, 코스닥은 역시나 1000포인트 위로 먼저 올라타는지, 그럼 그 다음은 1010포인트, 코스피는 3020포인트,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밟고 올라가야 된다라고만 우리는 체크하자라는 거예요. 뭔가 계획이 틀어져서 한 일주일에서 아니면 이번 달 말까지 지지부지니까 뭐라 그럴까요? 계획을 수정하는 단계지 않나 라는 판단이 좀 드는 그림입니다. 시장 그렇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이수 앱지스가 어제 그제 좀 많이 빠졌어요. 옆으로 행보하는 요 자리를 뚫고 내려 앉아버렸어요. 개파락으로 밀었다라는 거죠. 내용은 오미크론의 이 러시아 백신 아무튼 스푸트니크 V인가요? 효과가 전혀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눌렸어요.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눌렸거든요. 근데 휴온스 글로벌, 걔네들도 이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걔네들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스푸트니크가 현재 개발이 돼서 누군가 맞고 있다라는 걸 확인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맞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지금 한국에 국한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화이자 처먹고 죽었다, 뭐 얌센 맞고 피똥 싼다, 뭐 모더나 부스터 먹고 심장마비 걸렸다, 뭐 생리가 더 터졌다 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스푸트니크 러시아 백신을 맞고 뭔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자체에서도 대외적으로라도 나오는 게 없어요. 뭐 미국에서 뭐 스푸트니크 부스터샷을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모더나 아니면 화이자 부스터샷만 얘기 나오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개발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리 생산을 해서 어딘가에서 지금 누가 맡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내용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뉴스로는 제가 못 찾아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죠? 아무 뜬구름 없이 맞아본 사람도 없는데 오미크론의 효과가 없네 저쩌네는 어디서 나온다라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 효과가 없다면 이 혹시나 사실적이 있는 내용이라면 이 러시아 백신을 맞은 누군가 중에 러시아 백신을 맞았는데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임상 실험하는 도중에 오미크론에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죠?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누가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요 미친 종목은 여기서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림인데 요 자리도 깨고 쳐 내려가서 그러면 2차적으로 지지해야 될 자리가 요 자리인데 요 자리도 쳐 깨고 내려가서 결국에는 어디 맨 마지노선인 시작가까지 내려 쳐 앉은 거예요. 7,800원. 즉 얘는 7,800원 조금 더 잡을까요? 좀 애매한데. 넉넉 잡으면 7,500원인 거고요. 7,500원, 7,800원 뗀 거고 이 자리를 이탈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의 흐름인 거고요. 결국은 공매도에 다 쳐맞은 거예요. 그냥 공매도에 쳐맞았고 이 공매도를 누군가 메꿔줄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냥 시장에서 죽은 종목이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슈는 아직도 남아있는데 분명히 이걸 생산하면서 이 회사 여기에 관련되는 회사들이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라는 건데 분명 올해 9월부터 생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주가는 이 모양 이 꼴이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제약바이오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거고, 누군가 일부러 쳐 누르는 그림을 분명히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나중에 지들 크게 쳐먹으려고. 그죠? 그런 관점밖에 안 되겠죠. 굳이 이 자리에서 누를 필요가 뭐 있냐. 과연 누가 여기서 이득을 보고 있겠냐. 시작은 여기서부터 했는데 누가 이득을 보고 있겠어요? 공매도 세력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 누구도 수익 본 사람이 없는 자리예요. 지금은. 그죠? 그러면 지금의 이 자리 밑으로는 요 자리가 손절 라인인 거고요. 지금으로 이 자리, 오늘 거래는 적게 터졌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 음봉의 크기는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 자리 8,000원대를 유지하는지만 체크해라. 유지하는지 체크하고 위로는 9,000원 위로 안착하는지 1차. 9,000원 위로 안착하면 그 다음은 어디? 기존의 저점 라인이죠. 9,500원 위로 다시 안착하는지만 봐라. 9,500원 위로 안착하면 뭐다? 일부러 쳐누르는 그림이다. 아, 누가 들어와서 물량을 쳐 모아가고 있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계속 이렇게 거래량 터트리고 다음날부터 쳐밀어요. 그죠? 여기도 여기가 시작하는 자리면 요만큼을 쳐밀었다라는 거고, 여기도 여기가 시작하는 자리면 지금 어디? 요만큼 정도 쳐밀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다? 또 한 번 요런 그림 정도 하나 정도는 이제 조만간에 흔들어 대다가 한 번 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 그림이 나오고 나면 다시 요런 음봉의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이제는 치 올리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로 판단하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뭐 실제적으로 수익 보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 어떤 미친놈이 여기서 들고 와가지고 이거 다 참아내고 여기까지 버티고 있겠습니까? 그죠? 결국에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다 털던지 손절했다. 그럼 지금 현재는 다 손해보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자리까지는 일단 열어놓고 대응해 볼 수 있는 관점, 위로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체크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한국 BNC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뭐 최근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 한국 BNC 그리고 바이오니아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거래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일단 한국 BNC 구름대 안으로 들어 앉았으니까 위에까지 열려 있고 지지는 밑에 라인이다. 그러면 여기까진 바로 못 가더라도 못해도 중간값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계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죠? 그런 흐름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도 이랬든 저랬든 요 윗자리까지는 아직 못 간 부분이에요. 요만큼 아직 이 위에가 남았다라는 거죠. 일단 거래량이 터졌던 만큼 요 양봉의 몸통 자리까지 확인을 딱 한 자리예요. 35,000원 라운드 피겨값이죠. 또 그죠? 이 35,000원 위로는 뭐가 있어? 여기에 대한 매물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가 나와? 윗꼬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도 적은 거래량은 아니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는 결국에는 다시 구름대 하단까지 열려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24,500원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24,000원 부근이 손절해야 될 자리가 나오는 거고요. 그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지금의 자리에서는 26,000원이에요. 26,000원. 26,000원 이탈하면 24,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밀고 가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26,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29,500원대에서 30,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이 자리를 넘어서야만이 30,000원을 넘어서야만이 다시 한번
34,000원에서 5,000원대 확인하러 간다라는 거고, 이 자리 못 넘기면 뭐다? 당분간 요 안에서 횡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횡보하는 과정에서 구름대를 벗어나면 나가리, 벗어나지 않으면 이 구름대를 위로 치기보단 횡보하면서 윗꼬리 살포시 한두 번씩 내면서 벗어나는 그림을 만들고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월봉상에 보더라도 월봉으로 그림이 좀 애매하죠. 자, 상승을 한번 만들고 하락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C가 나오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A가 나오고 하락 A가 나오고 A가 나왔다가 뭐 B가 나왔다가 뭐 C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파동이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그거는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봉상의 관점으로는 A, B, C가 나온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3파 엘리어트 파동 3파에 1파가 나와주고 현재 2파가 누르는 자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죠? 그런 자리는 24,000원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으로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고, 장중에 24,000원 이게 종가상 지켜주냐, 뭐 23,500원까지 장중에 열릴 수도 있는 자리예요. 왜? 구름대가 살짝 이탈하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니까. 대신 다시 올려다 놓으면 요 안에서 또 한번 움직이는 그림, 대신 어디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는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전약품이라고, 저 한국 BNC를 따라가는 꼬봉인데 얘가 흐름이 계속 달라요. 한국 BNC가 갈 때 못 따라가고 쳐 눌릴 때 같이 쳐 눌리고, 최근 흐름 보면요, 여기서 강하게 기어 들어와 놓고서 몸통 밑으로 음봉으로 밀어버리고, 여기서 또 한번 들어와 놓고서 오늘처럼 또 쳐 밀어버린다는 거죠. 이 종목 투자자를 보면 이 외놈하고 개관놈들이 들어왔다 쳐나가고 들어왔다 쳐나가고 들어왔다 쳐나가고 들어왔다 쳐나가요. 근데 들어왔다 쳐나가는 자리가 뭐다? 수익 보는 자리가 아니라 손해보는 자리로 나가요. 그죠? 수익 보는 자리가 아니라 손해보는 자리로 쳐나가고 있어요. 즉 누군가가 들어와 놓고 그 물량 가지고 공매도를 쳐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요 관점으로만 본다면 여기까지 밀렸으니까 다시 올라오면 어디? 요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이겠죠. 이 흐름대로 간다면 어디? 12,500원. 이 자리 못 넘기면 또 한 차례 쳐 누르면서 어디? 11,0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는 자리.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거다면 먼저 11,000원 확인하고 이제 양봉 만드는 그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 구름대 안으로 안착을 못했어요. 그럼 이 밖으로 빠져나갈 거냐? 결국에는 한국 BNC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같이 움직이겠죠. 왜? 올라갈 때는 반응을 안 하는데 쳐 누를 때는 같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얘랑 한국 BNC랑. 한국 BNC는 올라갈 때 막 23%씩 쳐 올려놓고 누를 때 18% 누른다 하더라도 어제 거 그냥 반납한 거예요, 얘는. 그죠? 요 때부터 쳐 올랐으니까 그래도 아직 밑으로 50% 이상이 남은 자리인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 국전약품은 여기서 같이 쳐 시작해서 요지라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결국엔 첫 상승을 만들었던 자리까지 다 쳐 누른 자리예요. 누가 일부러 누른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누른다. 정말로 이 회사에 악재가 있어서 털고 나가려고 누르는 건지, 아니면 뭔가 큰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누르면서 뭐다? 물량을 모아가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랬든 저랬든 11,000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그런 그림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위로 12,500원 말씀드린 대로 넘기는지 체크하시고, 넘기면 이 구름대 안으로 안착하는지도 보셔야 그 다음 다시 14,000원에서 15,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바이오니아가 또 빠졌죠. 얘도 지금 거래가 꽤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올라오면서 기존의 이 물량을 위해서 만들었던 요 저항대 부분을 넘기지 못하니까 다시 눌러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하락 A, B, C파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C파가 조금 뭐다? 안타깝다. 왜? 53,0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아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점을 안 낮춘 C파기 때문에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다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림 만들 수 있는 자리인데, 뭐 했다? 굳이 눌렀다라는 거죠. 그럼 추세를 요렇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요런 추세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죠? 그러면 그래도 안정된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구름대 안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죠. 왜? 밑에 지지할 라인이 다 와 있으니까. 그럼 위로 올라갈 자리는 남아 있다라는 거고, 그럼 확률상 빠지기보다 올라갈 자리가 더 많아 보인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관점인 거고요. 결국엔 49,500원까지 조금 더 열어놓을 수는 있어요. 열어놓을 수는 있지만 요 자리를 이탈하면 뭐다? 요 구름대 하단으로 횡보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엔 뭐한다? 짝꿍댕이 패턴 같이 쌍바닥을 한 번 더 찍고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된다. 분명히 여기서 지금 물량을 한 번 털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00% 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는 자리다. 그리고 어제 물량이 다시 들어왔던 걸 오늘 메꿔버린다라는 거죠. 음봉으로 감싸버렸죠. 그죠? 아예 그냥 시가도 개파락으로 시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이 회사에 악재가 있다라는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호재예요. 뭐 오미크론을 단독 분석할 수 있는 키트와 뭐 델타 구분을 뭘 개발했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시장은 요 모양 요 꼴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그게 뭐다? 그냥 제약 바이오다. 그죠? 라는 관점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49,500원 말씀드린 대로고요. 조금 더 길게 본다 하더라도 44,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연출한다면 뭐다? 시간과의 싸움이 좀 될 수 있다. 들어왔던 거래량이 아직은 나갔다라고 보기 힘들어요. 결국에는 좀 밀더라도 이제는 거래량 없이 밀어야 된다라는 거고, 만약에 내려앉더라도요. 그게 아니라 또 오늘 같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어낸다면 그 터진 거래량만큼의 양봉의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뭐다? 단기적으로 해먹고 나갔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 해먹고 나가기에는 좀 폭이 좁다. 75%면 좀 애매하게 갔다. 애매하게 갔다라고 생각하고, 오미크론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은 많은데 시장에서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지수는 빠져요. 참 희한하다라는 거죠. 그죠?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캔들 버티는지만 체크하자. 왜? 위에서 찍어 누르던 이평선이 밑으로 까는 자리다. 그죠? 그럼 캔들만 이 위로 올려놓으면 뭐다? 다시 정배열의 초입의 구간에 다시 들어앉는다. 그러지 못하고 캔들을 밑으로 빼면 이평을 깔면서 조금 더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거고, 한 단계 계획이 수정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면 바로 갈 수 있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일단 관찰을 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에디슨 EV 뭐 쌍용차 관련이죠. 뭐 쌍용차 인수금액이 합의됐다고 하면서 어제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한 15% 정도 상승을 했다가 결국엔 처음 밀렸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뭐 기존에 어느 정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대예요. 뭐 실제적으로 아이고 요 정도의 그림이 대략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이 부분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맞고 밀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갭자리를 일단 메꾸면서 26,000원을 지지하는 그림을 일단은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인 관점은 26,000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종가상 26,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 오늘처럼 25,000원 한 번 더 찍더라도 26,0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 길게 보더라도 글쎄요, 24,500원 이탈하면 얘는 그냥 손절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4,500원. 굳이 이 양봉을 메꿀 이유는 없다. 분명히 어제 들어왔던 양봉보다 더 나갔다라는 건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이 나갔다라는 근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돼? 살포시 눌릴 수는 있더라도 다시 쳐올리면서 오늘 나간 거래량을 한 번 더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만이 한 번 더 쏘아 올리면서 4만원 부근 정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자리 보면요, 얘는 지금 누군가 이건 작전 세력이 지금 기어 앉았거든요. 요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거래가 빵 터졌죠. 터지고 나서 주가가 눌렸고, 새로 시작할 때 여기서 거래가 뭐 했다? 들어왔던 만큼 누군가 들어왔어요. 그죠? 요때도 영상 찍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눌리더라도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거고, 여기서부터 매집이 들어온 거고, 그러면서 거래가 더 터졌죠. 그죠? 그러면서 점상을 쫑쫑쫑쫑쫑 가고 다시 쳐 눌리면서 음봉이 강하게 터졌어요. 여기서 누군가 털고 나갔다라는 거겠죠. 그죠? 아, 끝났다 라고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뭐다? 요때보다 더 거래가 터졌어요. 어디서? 요 상한가에서. 즉 무슨 소리냐? 같은 놈들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 쳐먹고 다시 쳐 누른 다음에 여기서 더 많이 사서 평단을 낮추고 다시 또 해먹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들어왔던 거래량 여기서 나간 걸로 모양 만들어 놓고 대략 모양을 만들었는데 희한하게 이 양봉을 안 깨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어디 위? 이 위에서. 그럼 즉 여기서 나간 물량 여기서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 상한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오늘 음봉이 터지면서 여기 있는 물량이 여기서 나갔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제는 뭐 해야 돼? 얘가 24,500원 부근 정도. 많이 밀리면 정말 23,000원인데 굳이 이 자리까지 밀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이거는 뭐 각자의 판단으로 맡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시장이 그지 같고 돈이 없으니까 장중에는 막 23,000원까지 쳐 밀었다가 종가상으로 24,500원 위로 올려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제는 무조건 요 양봉 이 자리를 손절 잡고 얘는 대응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즉 24,500원 위에서만 버티는 그림 나타나면 뭐다? 얘는 35,000원에서 4만원 부근까지 한 번 정도는 더 쏘고 나서 뭐한다? 결정한다. 더 갈 거냐? 그냥 주저앉을 거냐? 그럼 그때 거래량이 확인되겠죠 또. 그런 관점에서 얘는 볼 필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 하기 좀 힘들겠지만 전업 투자자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거고요. 분명히 누군가 기어 들어왔다. 오늘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는 내일하고 내일 모레 판단된다라는 거죠.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KPM테크가 오늘 또 신저가를 갱신했어요. 더럽다라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젠 방향 잡아야 된다고. 밑으로 쏘든 위로 쏘든 거래량 한 번 정도 필요하다고.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강하지는 않았어도 평균 거래량보다 좀 더 터졌다라는 거고, 저점을 갱신하면서 개인들 털어내고 결국엔 항상 그랬죠. 종가상 어디 1,100원 말씀드리죠. 1,100원까지는 안 갔다 또 애매하게 갖다 놨다라는 거죠. 내일 한 번 더 확인하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시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일 한 번 더 확인하겠다.
좀 애매하게 일단 털어낼 수 있는 사람들 최대한 털어야 되니까 분명히 개인들은 여기서부터 기다렸을 거란 말이에요. 요 자리에서 버티고 왜 훅 빠졌으면 버릴 텐데 스물스물 빠지니까 좀 버틸까 하다가 저점 깨니까 오늘 같은 날 털어낸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날 조금이라도 털어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한 번 정도 더 확인할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 이랬든 저랬든 1100원 위로만 빠르게 올려놓냐 안 올려놓냐만 보자. 1100원 위로 올려다 놓으면 그 다음은 1200원대 위로 올라타고 그 다음에 1240원 또 확인하는지 보자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계속 그지랄 하니까 얘는 계속 5일선 타고 쳐 빠지죠. 신저가 갱신한 건 누구다? 공매도다. 뭐 공매도 뭐 코스닥 150, 뭐 코스피 뭐 200, 뭐 대형주 위주로만 공매도를 제기했다라고 정부에서 입장을 털더니 얘가 대형주입니까? 그죠? 그냥 다 아만니에 다 한다. 공매도는 말이 그 지랄이지.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 개인들 언성이 높아지면 이제 거래소에서 뭐 한다? 한두 종목 불법 공매도 했네요. 벌금 500만원 때릴게요. 그 지랄 할 거예요. 얘네들은 뭐 10억 20억 벌었을 텐데 못해도 그 지랄 해요. 하여튼 다 지들끼리 짝짝꿍 쳐 하면서 개인들 피 빨아먹는 게 주식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지 않다. 갈수록 어려워진다. 갈수록 어려워진다. 갈수록 우리가 생활하는데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듯이 주식 시장도 갈수록 영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개인들도 그만큼 예전하고 다르게 공부를 하니까 이 기관 혹은 외놈 투자자도 그만큼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학력 보고 뽑는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나마 학력 좋은 애들이 뭔가 가르치더라도 좀 더 잘하겠죠? 그죠? 그런 관점인 거예요.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니까, 개인들 수준이 높아지니까 얘네들도 수준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쳐 발라버리고. 말 그대로 실력으로 안 되면 돈으로 쳐 바르면서 학습지, 뭐, 해답지를, 미리 답안지를 빼내든지, 멜랑꼴리아? 뭐 그런 것처럼. 드라마를 제가 좋아해서. 그런 것처럼 빼내든지 해서, 요런 그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공매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죠? 이랬든 저랬든, 다시, 1100원 이로 내일이나 모레 안에만 빨리 올려다 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내일은 혹시 한 번 더 눌린다 하더라도 1060원 위에서 버티는지만 체크하세요. 위로 올라온다면 1100원 위에서 안착하는지만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이진이라는 종목이죠. 얘도 지금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쳐 누르고 있어요. 분명히 거래는 들어왔고 들어온 만큼 누군가 나갔다. 근데 나갔으면 누군가 들어왔다. 이게 우리 같은 개인이냐 아니면 돈 있는 애냐 차인데, 결국에는 위에서 찍어 누르는 요 2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2평에 구름대까지 만나고 나니까 뭐다? 거래가 터져야 이 자리를 뛰어넘는데 거래가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럼 뭐해? 이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슈가 없으면 요 구름대 밑에 18,500원까지 열어놓고 횡보하는 자리 만들어내야 2평이 깔리면서 뭐다? 얘가 캔들이 2평 위로 안착한다. 뭘로? 요런 평균 거래량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해야 돼? 이슈를 만들어서 갭을 띄우든 아니면 밑에서부터 거래량 터트리면서 쳐 올려버려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18,5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대응할 거냐, 이슈가 생기는, 거래량이 생겨서 갭 뜨는 거 보고 도전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23,000원, 좀 더 가면 24,500원에서 25,000원까지는 한 번 더 뽑아낼 거다. 뭐가 나온다면 갭상승이 나오든
뉴스, 이슈가 발생되면. 그렇지 않으면 18,500원 부분까지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해라. 어찌 됐든 다 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다 왔다. 억지로 누르는 것도 지치지만요, 이젠 다 왔다 라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세종메디칼이 작전주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이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거래가 안 들어오고 있죠. 거래량을 반으로 확 줄인 다음에 안 들어오니까 뭐다? 주가는 눌린다라는 거예요. 왜? 기존에 들어왔던 누군가는 들고 있는데 계속 내 수익률을 까먹으니까 에이 씨발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어디죠? 여기죠? 6,500원대. 장중에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6,500원대 6,500원대를 종가상 이탈하는 흐름, 다음날 빠르게 회복 못하는 그림 나오면 뭐다? 세력은 나갔다. 그러면 다시 올라올 때 기술적 반등은 잠시 나오더라도 이 7,000원을 못 넘기고 횡보하는 척 하다가 주저앉을 거다. 이해되시죠? 그렇지 않고 이 윗자리에서만 지지 나오면 뭐다? 다시 한번 도전하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도전하는 자리가 7,500원을 넘기느냐를 꼭 체크해라. 7,500원을 넘기지 못하면 뭐다? 또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다가 위냐 아래냐를 결정한다. 무조건 넘겨야만이 바로 확인하러 올라온다. 8,000원, 그 다음 8,500원. 이해되시죠? 아직은 뭐라 그럴까요? 아예 손을 놓기에는 애매한 자리다. 그죠? 이제 하루 이틀 남은 거예요. 하루 이틀 안에 결판이 날 거다라고 좀 보는 부분인 거고요. 자, 오늘 지시셀이 또 많이 빠졌죠. 실질적으로 시총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인 거고, 제약바이오를 쳐 누르면서 이 코스닥 지수를 눌러야 되니까 그 중에 하나로 쳐맞은 부분이에요. 지시세 악재가 나온 게 있는가 봤더니 나온 건 없고, 사실상 좋은 뉴스, 나스닥 상장 시동 어쩌고 저쩌고 기술 특허 요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닥이다. 합병이 되고 나서 주가는 그닥이다. 고점을 만들어 놓고 바닥을 찍고 고점과 바닥의 50%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대략적으로 다시 누르는 자리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 쌍바닥을 유지할 거냐 말 거냐만 우리는 체크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94,500원 이탈 종가상 하냐 안 하냐만 대충 보자. 좀 더 길게 볼까요? 93,000원 이탈하냐 안 하냐만 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93,000원 이탈하면 이랬든 저랬든 얘 87,000원에서 5,000원 부분까지 한 번 더 밀어야만이 뭐다?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주봉하고 월봉이 애매하죠. 이 구름대 안에 가둬놔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걸 좀 계속 쳐밀고 있어요. 넣었다 뺐다 하고 있어요. 넣었다 뺐다. 그냥 여기서 버티면 되는 자리를 굳이 넣었다 뺐다 하면서 물량을 계속 누군가를 털어내는 건지 지들이 터는 건지 그건 알 수 없다라는 거죠.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오래 횡보했다라는 부분이면 이젠 뭐 해야 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구름대가 남았으니까 여기까지 한 세월 없이 버틸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왜 이런 흐름을 나타내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파미셀만 보더라도 얘는 공매도에 맨날 쳐맞아갖고 이지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행보하는 그림 만들어내서 지들 물량 어느 정도 털어내고 결국에는 쳐 눌러갖고 요지랄 만들어갖고 결국 또 이 바닥까지 쳐 밀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이 큰 박스예요. 대체 뭘 기대하는 건지, 이 회사에 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크게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몇 년 후에 얼마나 날아갈지는 모르겠어요. 10만원이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도 해보는 과정인데, 너무 흔드는 과정이 길다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요만큼 좀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요만큼이 언더슈팅, 오버슈팅. 여기가 뭐? 박스. 그죠? 요 박스, 요 박스. 요런 자리라는 거예요. 대체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려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얘도 매한가지의 자리라는 거죠. 이랬든 저랬든 얘는 일단 구름대 안에 안착했으니까 이 구름대 상단과 하단이 단기 지지와 저항의 자리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얘 보는 것처럼 이 지시세도 같은 관점에서 너무 흔들어대긴 하지만 이 93,000원 이탈하냐 안하냐만 체크하시고 위로 다시 한번 11만원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만 우리는 체크하자. 거기가 단기 지지와 단기 저항의 자리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